흔하게 얘기되고 있는 편두통 유발 음식으로는 대표적으로 숙성된 치즈나 초콜릿, 레드와인 같은 게 있는데요. 편두통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29%가 술을 자신의 편두통 원인이라고 답했고 19%가 초콜릿을, 18%가 치즈를 자신의 편두통 원인으로 답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이재영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활하면서 한두 번씩은 일반적인 가벼운 두통을 다들 경험하실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통증이 나타났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데요. 근데 이런 일반적인 두통과는 좀 다르게 일상생활이 안 되어 할 정도로 심한 통증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편두통인데요. 보통 일반인들 중에 약 10% 정도가 이런 편두통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편두통은 치료와 더불어 평소 생활 습관이 아주 중요한데요. 일상생활에서 편두통을 유발하는 요인이 개개인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편두통을 유발하는 요인을 보면 예를 들면 잠을 잘못 잤다거나 식사를 건너뛰었다거나 아니면 특정 음식 또는 과도한 카페인이 될 수도 있고요. 알코올이나 과도한 스트레스 또는 호르몬 변화도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날씨나 기압 변화, 밝은 빛이나 큰 소리, 향수 같은 강한 냄새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날씨가 흐려서 기압이 낮은 날이면 어김없이 편두통이 생기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초콜릿을 먹어도 편두통이 잘 생기곤 합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특히나 날씨라든지 초콜릿이라든지 이런 것에 몸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 텐데요. 근데 이런 기압의 변화나 외부 자극 같은 건 본인이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지만 초콜릿 같은 음식은 편두통 예방을 위해 충분히 조절할 수 있겠죠.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알코올, 스트레스나 수면 같은 건 그래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영역에 해당하니까요. 이처럼 평소 생활 습관에서 나랑 연관 있는 편두통 유발 요인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래서 관리할 수 있다면 편두통 치료에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편두통에 도움되는 생활관리,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음식 관리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일반적으로 편두통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음식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편두통 유발 음식이라고 알려진 것들이 실제 편두통을 유발한다는 확실한 과학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어떤 음식이 모든 편두통 환자들에게 편두통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음식에 대한 민감성이 개인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편두통을 유발하는 음식도 사람마다 다른데요. 또 특정 음식이 유발 요인이 된다 해도 그 환자가 그 요인 때문에 항상 편두통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이처럼 특정 음식이 편두통을 유발하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은데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편두통 유발 요인으로서 음식이 차지하는 비율을 12에서 60%까지 보는 많은 연구들도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음식과의 연관성을 가볍게 보는 것보다는 음식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흔하게 얘기되고 있는 편두통 유발 음식으로는 대표적으로 숙성된 치즈나 초콜릿, 레드와인 같은 게 있는데요. 편두통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29%가 술을 자신의 편두통 원인이라고 답했고 19%가 초콜릿을, 18%가 치즈를 자신의 편두통 원인으로 답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조미료로 잘 알려진 MSG가 들어간 음식, 햄, 베이컨, 소세지 같은 가공육의 방부제로 쓰이는 질산염도
편두통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얘기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인공감미료인 아스파탐도 보면 우리가 흔하게 마시는 제로콜라 같은 음료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설탕의 200배의 단맛을 가진 인공감미료라는 이 아스파탐도 편두통 유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인도 있는데요. 적당량의 커피는 카페인 효과 때문에 확장되어 있는 혈관을 수축시킴으로써 두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지나친 커피는 오히려 두통을 유발하게 되고요. 이 외에도 콩 제품이나 감귤류, 일부 견과류도 편두통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정 음식이 때때로 특정 개인에게 편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다른 요인과 결합된 경우, 아까 얘기한 제 친구의 경우처럼 예를 들어 날씨가 흐린 날에 간식으로 초콜릿을 먹었다. 이러면 편두통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편두통 유발 음식이라고 알려진 것들을 우리의 식탁에서 그냥 다 치워버려야 할까요? 그건 균형 잡힌 식단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리고 어떤 음식을 의도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사실 상당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즐거운 식사를 위해선 좋은 방법이 아니겠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편두통 환자분들에게 식생활 관리를 위해 두통일기를 한번 써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편두통이 일단 시작되면 그 하루 전날부터 그날까지 먹은 음식들을 하나씩 적어보는 건데요. 자신의 평소 식습관을 평가하고 특별히 민감한 음식을 식별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도 3달 정도, 적어도 3번 이상 편두통 증상이 발생할 때마다 두통일기를 써보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공통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은 음식이 보인다면 그 다음부턴 그 음식을 피하면서 편두통 증상에 변화가 있는지 보면 되는데요. 편두통의 발생 빈도나 심한 정도, 줄어들거나 없어지는지를 살펴보면서 실제 변화가 있다면 그 음식을 조심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도움이 되겠죠. 여러 유발 요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음식과의 연관성만 알아내더라도 편두통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음식이 원인이 아닌 경우가 많고요. 편두통 유발 요인이 워낙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식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요인들이 있을 건데요. 그래서 음식 위주의 두통일기 다음으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기 전까지 하루 일과 생활 패턴을 기록하는 두통일기도 한번 써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편두통 치료와 더불어 내 편두통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인이 뭔지 알아내고 평소에 그걸 관리함으로써 편두통에서 벗어나는 날을 보다 앞당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